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비동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링킹 동사니 뭐니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지만 결국 비동사는 영어 문장의 성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땜빵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였죠.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쓸만한 동사가 없어. 의미 있는 단어를 다 나열했는데도 동사가 없어. 예를 들면 그거 비싸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it, 비싸, expensive 이렇게 썼어요. it expensive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를 다 늘어놨는데도 저기엔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동사가 없으면 문장으로 안 쳐주거든.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문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의미 있는 단어를 다 늘어놔도 동사가 없어서 문장으로 인정을 못 받을 때, 문장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때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동사 자리 메꿔줄게 이러면서 동사 자리에 폭 들어갑니다. 이렇게 It is expensive 이렇게 동사 자리를 채워주는 놈, 그래서 문장을 성립시켜주는 놈,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이 역할 때문에 사실 링킹 동사니 연결 동사니 형식적인 동사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링킹, 연결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동이 생기죠. 뭐를 왜 연결한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얼른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이해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필수영문법 2강에서 배웠던 문장의 성립 원칙을 모르면 링킹이니 연결이니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사가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된다. 그리고 이 동사는 오직 한 개여야만 한다. 그래야 문장이 성립된다. 이 원칙 때문에 생긴 게 비동사인데 이 원칙은 설명 안 하고 아무리 뒤에 형용사가 오면 비동사를 쓴다. 명사가 오면 쓴다느니 링킹이니 연결이니 이런 말 해봐야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 허구한 날 보는 비동사인데도 언제 써야 할지 언제 안 써야 할지 판단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55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동사가 필요한 곳은 또 있어요. 문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오직 한 개의 동사만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문장의 성립 원칙을 만족시키는 거, 요거 말고도 또 동사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또 뭔가 외워야 할 게 생기나 보다. 동사가 필요한 게 또 있다니 이렇게 걱정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만 그동안 여기에 동사가 필요하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만 살짝 바꿔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조동사죠. 조동사는 동사편에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will, shall, can, may, must 얘들 말하는 거예요. 얘들이 조동사다. 이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조동사의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조동사의 중요한 성질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러니까 she can go 이렇게 쓴다는 거지. She can to go 이거 틀린 겁니다. 동사 원형 아니지요. She can going 이것도 틀렸죠.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요. She can goes 이것도 틀렸죠. goes 얘는 동사 원형 아니잖아요. She can gone 당연히 이것도 틀려요. 동사 원형이 아니니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She can a doctor 당연히 틀리죠.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가 왔네. 명사 a doctor.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의사가 될 수 있어. She can a doctor. 그냥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 쓴단 말이지. 왜? 조동사 can 제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조동사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근데 조동사 다음에 저렇게 동사 원형이 없는 상태에서 명사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동사 can 저 뒤에 동사를 써야 하는데 지금 그 동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become 이 동사가 있어요. 그거 쓰셔도 됩니다. She can become a doctor. 그녀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become 말고 더 간단하게 표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조동사 뒤니까 동사를 쓰긴 써야 해. 근데 become은 쓰지 말래. 딴 거 써보래. 항상 이렇게 동사 자리가 비어서 곤란하면 짠 하고 나타나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쵸. 비동사라고. 그게 바로 비동사의 역할이라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이러면서 딱 나타나서 동사 자리를 채워주는 놈. 그래서 조동사 can 뒤에 비동사를 써서 she can is a doctor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순간 아 그렇구나 이러시는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저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is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예요. 쉽죠? 그러니까 저 문장은 she can be a doctor 이렇게 쓰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 문장에 왜 be가 왔는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동사 can 때문에 온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하니까 그것도 동사 원형의 형태로 와야 하니까 그래서 be가 온 거예요. 그녀는 의사가 될 수 있어. 이때 be의 뜻은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야는 예뻐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원판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저랑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 주야도 저도 성형수술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같이 병원 가면 좀 깎아줄지도 모르니까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줍니다. 못생긴 애들 둘이 만나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주야는 예뻐질 수 있어. 제가 위로해 줬어요. 성형수술 받으면 예뻐질 수 있어. 위로해 주고 희망을 줬어요. 주야는 예뻐질 수 있어. 주야 can pretty. 자, 저 문장의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조동사 can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죠. 그게 조동사의 성질이라 했으니까. 근데 pretty, 쟤는 형용사잖아요. 지금 조동사 can 뒤에 나와야 되는 동사 원형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동사 자리가 비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누가 등장한다고? 비동사. 그래서 저 자리엔 be,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야 can be pretty. 주야는 예뻐질 수 있어.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이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be가 도대체 왜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야 can swim 이런 경우에는 비동사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조동사 can 다음에 swim 얘가 왔는데 얘는 동사거든. 동사 원형이거든. 그러니까 조동사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이 제대로 와 있어요. 여기엔 비동사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아니, 오히려 들어가면 틀리죠. 동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근데 땜빵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신데 땜빵 동사가 쓱 들어가고 나도 수업 좀 같이 합시다. 이러면 안 되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땜빵 의사가 쓱 들어가고 그 칼 좀 줘봐요. 나도 좀 째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로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점에 갔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Your car may repaired. 당신의 차는 고쳐질 수 있을 거예요. 차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니까, 고치는 걸 당하는 거니까 수동이겠죠. 그런데 수동을 나타내는 건 과거분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과거분사 repaired, 얘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저 과거분사 repaired 얘를 없애거나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반드시 수동을 나타내야 되는, 수동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과거분사 쟤는 동사도 아니고 동사 원형은 더더욱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동사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 동사 원형이 없는 거예요. 저 자리에 와야 할 동사 원형이 지금 없는 거지. 이렇게 동사 자리가 비면 짠 하고 나타나는 거, 비동사. 그래서 저 빈칸에는 be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예요. 그러고 보니 또 your car may be repaired. 이렇게 BPP 수동태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본 원리,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그 뒤에 be를 쓸지 말지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 이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원해. I wan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를 이게 와야 되니까 목적어 자리네요. 명사 happiness 얘를 쓸 수도 있죠. happiness 얘는 행복이라는 명사니까 I want happiness 나는 행복을 원해. 근데 이렇게 써놨더니 원문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원문은 행복을 원해 이게 아니고 행복해지기를 원해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 같은 듯 다른 문장이에요. 한국어를 보셔도 저 두 문장이 같은 듯한데 다른 문장이구나 이 정도 느낌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I want happy 이렇게 쓰면 될까요? happy가 행복한 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쓰면 될까? 문제는 목적어 자리에 happy, 형용사는 못 온다는 거죠. 그럼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알아요. 필수영문법 6강에서 배웠거든. 동사 앞에 to를 붙이든가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든다.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법은 아는데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럼 설명 요정이 이번에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죄송합니다. 영어에서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어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법은 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꼬랑지에 ing를 붙이거나. 근데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법은 없어요. 그럼 어쩌지? 방법이 없다고 해서 I want happy 이 상태로 쓸 수는 없잖아요.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 에이 이건 완전 엉터리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필수 영문법 5강에서 목적어 자리엔 오직 명사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지요? 자, 그래서 이럴 땐 살짝 편법을 쓰는 거예요. 우회하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법은 알거든. 앞에 to를 붙이는 거야. 몰라. 일단 붙여봐. 그 방법밖에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I want to happy 이렇게 되겠네. 억지로 붙여놓긴 했는데 여전히 말이 안 되죠.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데 저기는 to 다음에 happy 형용사네. 딱 하나가 아쉽다. 딱 하나가 아쉬워. 저기 to 다음에 동사만 쓰면 참 좋겠는데 자 이렇게 동사 자리가 비어서 아쉬울 때 누가 등장한다고? 비동사. 그래서 to 다음에 be를 싹 넣어보는 거예요. I want to be happy. 이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가 해결됐어. to 다음에 동사 원형 be가 왔으니까 to 부정사의 성립 요건을 갖췄죠.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즉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왔으니까 그것도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가진 비동사 be가 와서 be happy, 행복해지다 이런 의미도 생겨서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의 느낌까지 다 갖췄어. 이거 개꿀. 그죠? 자,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앞에다가 to를 우격다짐으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어떻게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밀어붙여. 그래서 to를 붙여. 그래놓고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조건만 만족되면 되니까 그 자리에 be를 쓴 거지. 그랬더니 형용사가 명사로 샥 바뀌네. 저게 통째로 명사로 샥 바뀐 거니까. 그랬더니 I want to be happy.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해. 이런 문장이 잘 만들어졌구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 문장에서 도대체 왜 to 다음에 be가 쓰였는지 이해하시겠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이게 to 부정사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want to go. 이 경우엔 to 다음에 be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동사 원형 go 얘가 자리를 잡고 있어. 근데 여기에 땜빵 동사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땜빵 동사는 말 그대로 땜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원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땜빵 동사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I want to be go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살다 보니까 잘생긴 거 중요하더라고요. 이놈의 외모 지상주의. 돈 없고 백 없으면 잘생기기라도 해야 되는데 키라도 커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어요. 잘생긴 건 중요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Handsome is important.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되죠. 주어 자리에 handsome 형용사거든. 큰일 납니다. 주어 자리에는 형용사 못 써요. 필수형 문법 5강에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장은 틀린 거예요. 그럼 저 형용사 handsome, 쟤를 명사로 바꿔야겠네. 영어에서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지만 약간 편법을 동원하면 된다고 했죠. 자,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법, 요걸 빌려다 쓴다 그랬어요. 일단 to 붙이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To handsome is important. 근데 이거 문제가 있죠? to 다음에 형용사, 이건 말이 안 되지. to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to 부정사의 정의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써주면 되겠는데 아쉽네. 이렇게 동사가 없어서 아쉬울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쵸, 비동사예요. 그래서 to be handsome is important 이렇게 쓰시면 오, 잘생긴 건 중요해.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자 없잖아요.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괜찮지.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쟤는 지금 명사가 된 거예요. 노란색 밑줄 친 애는. 근데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게 to 부정사 말고 동명사도 있었거든. to 부정사 대신 동명사를 써도 되겠죠? to go 이거를 동명사로 대체하면 going 이렇게 되겠죠? to fly 이거를 또 동명사로 대체해보면 flyin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to be 이거를 동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be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요거 대신에 being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럼 being handsome is important 이런 문장이 완성되네. 그죠? 사실 이번 영상에서 보신 내용들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기초가 약한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도 정말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거든요. 문장 하나 좀 외우려고 했는데 도대체 저기에 be, 요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막 외워 일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be가 있었나 없었나 헷갈리죠. 문장이 안 외워져. 게다가 영작할 때는 또 얼마나 헷갈려요? be를 쓸지 말지. 그죠? 자, 당연히 이 경우 to study is important. 여기에는 to be study 이렇게 be를 넣으면 안 되죠. to be study is important.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동사 study 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디 감히 땜빵 동사가 기어 들어와요? 안 되는 거지. to go 얘는 맞는 거예요. 근데 to be go 얘는 틀린 거지. 왜 틀렸을까? 동사 원형 go 얘가 있는데 거기에 be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어디 땜빵이 들어와. 그죠? 근데 또 to be going 이건 된다니까. 왜 될까? going, ing 쟤는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는 동사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이게 to 부정사의 원리인데 to going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쟤는 동사의 원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원칙을 맞춰주려고 to be go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to be written 얘는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죠. 왜? written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원리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 요거를 맞춰주려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to be written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to written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릴까? to 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니까. 근데 written 얘는 과거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to written 이렇게 쓰면 틀리고 오히려 동사 원형을 집어넣어서 to be written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저것들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데 저게 외워서 해결될 걸로 보이세요? 저걸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도 써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지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분사는 동사가 아니다. 동명사는 동사가 아니다.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 근데 하나씩만.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 몸에 배어 있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정말 저런 걸 보는 순간 영어 공부 때려치우고 싶어져요. 그죠? 자, 오늘 배우신 거 정리해보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 이걸 이용해서 예뻐질 수 있어. 이 표현하려면 can pretty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pretty 얘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동사 자리가 아쉬울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 비동사. 그래서 can be pretty 이렇게 써야 맞다 그랬어요.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이용해서 too handsome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된다 했는데 handsome은 형용사거든. 그래서 이 결함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 동사 원형이 없다. 요 결함을 메꿔주기 위해서 to 다음에 동사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 무슨 동사? 그쵸, 비동사. 그래서 to be handsome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예요. to 부정사 대신에 동명사를 쓸 수도 있겠죠. 자,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동명사를 그 자리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o be handsome 쟤를 동명사로 바꾸면 being handso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원래 이번 영상에서요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를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 시간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비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 해드릴게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나머지 두 가지도 기본만 알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55강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말의 형용사와 영어의 형용사가 다르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